예, 이제 물권 변동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물권 변동 파트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후에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 맞죠? 왜 맞죠? 이 문구는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대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말소된다고 소유권이 갑자기 없어지나요? 위조돼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위조돼서 등기가 이전이 됐어요. 위조돼서.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게, 위조를 해서 등기가 없어졌다. 이거 같은 상황이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나요? 아니죠.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2번 볼까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네요, 바로.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87조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한번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은 크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매매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법률 행위가 있고 그에 맞는 등기가 있을 때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이래서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 했다고 해서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죠?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186조에 나오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건 법률 행위인가요? 건물 신축이? 아니죠. 법률 행위 아니잖아요. 건물 신축이라는 건 그냥 사실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 없이 건물을 완성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 의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 187조에 딱 나오는 얘가 있어요.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 그 얘가 뭐죠?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상용 판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용 판매. 상이 뭐죠? 상속입니다. 용은 뭐죠? 수용을 생각하면 돼요. 공용을 위해서 징수한다. 수용입니다. 수용. 국가에서 막 수용하잖아요. 수용. 그다음에 판은 뭐죠? 판결. 이 판결 어떤 판결이죠, 이게? 형성 판결 하면서 형성 판결 얘가 공유물 분할 청구 판결이라고 했죠? 판결. 매는 뭡니까? 경매입니다. 경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공용지수.
그것은 수용인데 이 관련 법에서 보면 언제 그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은 형성 판결. 판결 확정 시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경은 경매, 경락대금,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을 납부를 하면 바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 18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용 판결이구나, 상용 판매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라고 했죠? 이게 틀렸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데 발생한다. 이거 맞죠?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고, 그죠? 순위 보전을 합니다. 순위 보전하는데 나중에 가등기권을 행사를 하죠.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이전 등기 같은 걸 받아와요. 그러면 그 등기가 행해질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건데요. 왜 맞죠? 이 얘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이 의미가 뭐죠? 등기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즉 돈은 다 줬어요. 돈은 다 줬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미등기 매수인이고, 이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또다시 매수를 했대요. 이자도 미등기 매수인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3자 간 이렇게 크게 보면 이 3자 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갑을병 사이에. 근데 이 병이, 이런 사이에 병이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뭐죠? 등기 청구를 바로 행사한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이 바로, 계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을 얘기는 안 나오고 바로 취득을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야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청구할 수 없죠. 특별히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봅시다.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을,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했지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한답니다. 처분하는 거죠. 처분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는 187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 등기 원인이란 게 뭐죠? 등기 원인은 뭐 매매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매매 증여,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 뭐 이런 경우 됐다. 이 등기 원인이 이런 걸 의미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으니 판례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우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1번 해설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 등기 원인이라고 하면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랍니다. 합의가 아니라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등기 원인은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제법상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 뭘까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거죠.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을 등기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를 보면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뭐 이런 그 기재가 있어요. 이렇게 뭐 권리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있었어요. 매도인이었죠. 갑이 매도인인데 을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A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등기 목적, 지금 을이 새롭게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등기가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등기 어떻게 기재를 하는 거죠? 등기 원인은 뭘까요? 등기 목적부터 볼까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목적은 이 등기 목적을 지금 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됐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등기 원인은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행위, 이 매매를 쓰는 거예요. 권리자, 을하고 뭐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이렇게 해서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번 해설을 보면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그죠? 등기를 하는 원인이 매매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매매라고 써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봅시다. 네, 1번은 될 수 없다. 맞고요. 2번 봅시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관련된 내용이죠?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건물을 여기 있는데 건물을 헐었어요.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신축 건물을 했어요. 근데 건물 철거를 하면 이 기존의 건물에 대한 등기에 표제부라는 게 있죠. 표제부. 표제부가 뭐죠?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의 구성이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그 외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이 건물이 철거됐으면 이 표제부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죠. 무효가 되는 표제부가 돼요. 등기 자체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뭐 어떤 건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준공일이 언제고, 이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오는 표제부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표제부를 이 신축 건물의 과거 표제부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설령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이 과거 이 건물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번 볼까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게 틀렸네요. 네, 이것도 설명을 해봅시다. 설명할 게 많네요.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전세권. 이 전세권이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전세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죠. 그죠? 용익물권입니다. 타인의 토지나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용익물권인데 전세권은 좀 독특해요. 담보물권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전세기간이 끝났어요. 전세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리는 바로 사라져요.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전세기간이 소멸했다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바로 주면 좋은데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갑이 이 A 건물이라고 합시다. 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전세기간이 딱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을의 사용수익권은 끝나죠. 하지만 지금 이 을은 뭘 다시 받아야죠? 전세금을 반환을 받아야죠. 그죠? 전세금을 반환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갑자기 이게 갑자기 저당권인가? 그게 아니고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 주면. 그래서 이제 순위에 따라서 받는데, 우리가 이 전세권이 왜 담보물권적 성격이랑 비슷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을 한번 볼까요? 저당권. 담보물권의 대표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죠. 돈을. 그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A 부동산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주죠. 그죠?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을이 돈을 갚으면 이제 이걸 나중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데 돈을 못 갚아요, 을이. 그러면 이 갑이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죠. 그죠? 그런데 이번엔 전세권을 한번 봅시다. 전세권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이 사용 수익을 하면서 뭘 주죠? 돈을 주죠. 그죠? 전세금을 주잖아요. 전세금을. 지금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게 한 거예요. 돈입니다. 돈을 줘요. 그러면서 이 소유자, 즉 을이 지금 사용 수익할, 만약에 A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A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을이 갚아야 하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경매. 지금 갑, 을만 바뀌었을 뿐이지 돈을 이 사람이 현재 이렇게 줬으니까 갑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을이 돈을 준 거랑 비슷하죠. 사람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고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이 사람이 전세기간 끝났는데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에 경매 청구를 한다. 똑같잖아요. 그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익물권 플러스 담보물권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용익적 권리는 시작을 안 했어요. 용익적 권리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이 전세권 등기도 유효한 거예요. 그죠? 용익물권으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세권자가 그 소유자한테 돈을 주고 했으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이라도, 즉 용익적 권리를 사용하기 전이라도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봅시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네요. 자, 여기는 설명을 다 해야겠네요. 4번. 어려웠던 문제 같네요. 봅시다.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를 봤잖아요. 중간생략등기. 뭔지는 알죠? 중간생략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이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 을이 자기는 순교죠. 응? 응? 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어가는 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어떤 세금 같은 것을 뭐 절세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건 절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세금을 약간 빼돌리려고 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넘기는 등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맺고 매매를 맺었으면 원칙적으로는 등기가 을한테 간 다음에 을이 다시 팔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가야죠. 근데 자기는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중간생략등기의 그 유형이 아니고 예,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을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니까 이 갑이 뭘 해야죠? 보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해야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 등기를 가지고 이렇게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싶어, 갑이. 그러니까 네가 이전 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보존 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하자. 이 갑이 숨는 거죠. 갑의 존재는 안 나타납니다. 등기부에. 이 을이 보존 등기를 하면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의 한 유형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볼까요? 중간생략 등기예요.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에 대해서 지금 유효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그죠?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볼까요?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중간생략들을 볼게요. 이렇게 숨는데 이게 숨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유효, 이것도 유효. 각각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각 살아있어요.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문제를 봅시다.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 얘기하는 거죠. 을, 중간 숨은 사람,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이 사람이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니까. 근데 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나 돈을 아직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 갑자기 우리 중간생략 등기 합의했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갑은 그래 네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을한테 돈을 아직 못 받았어.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을이 돈을 지급을 안 하면 항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를 안 넘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좀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3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정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좀 등기부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등기 하는 과정을 봅시다.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수인인데 지금 당장 소유권을 받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이전 등기를 바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을이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는 거야. 가등기가 뭐죠? 가등기는 채권자가 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즉 물권 변동,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죠? 채권자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미리 하는 등기죠. 근데 그냥 채권자일 뿐이죠. 현재 을이 채권자가 하는 등기예요. 어떻게 보면 채권자가 나중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갑한테 돼 있는 걸 을이 가등기권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가 3번으로 딱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가등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갑한테 있는 거죠. 갑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4번 해가지고 여기서 뭐 소유자 병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4번 해서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을이 가등기권을 행사를 해요. 갑한테. 가등기 의무자는 갑입니다.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등기권을 행사를 하면 여기다가 3-1 아니 3-1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가등기권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3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의 등기는 4번이죠. 이렇게 3번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은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났죠. 등기를 먼저 받았지만 이 사람이 가등기 할 때 순위를 보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를 이렇게 취득하면 이 4번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게 가등기의 구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 을이 지금 병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안 팔았어요, 지금 갑이. 근데 을이 이 을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죠? 가등기하는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을 양도를 해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 소리예요. 이 병한테 이것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3-1 해가지고 가등기 이전 이렇게 씁니다. 가등기 이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청구권 순위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가등기 이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가등기권자가 병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등기 자체를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등기도 같이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볼까요?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해야죠. 왜 그렇죠? 부기등기를 한다는 것은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예처럼 3번, 3-1 이렇게 하면 3번이 자기의 순서입니다. 순위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가등기가 뭐라고 그랬죠? 채권자가 정지 조건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이에요. 이 채권. 채권자가 바로 물권 변동을 의혹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정으로 좀 미리 그냥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 변동을 받는 형식이죠. 근데 정지 조건부 청구권 아직 조건이 발생을 안 하면 청구권은 효력 발생을 하진 않죠. 그렇죠? 효력 발생 안 한 청구권을 나중에 이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가등기에 허용되는 예예요. 이런 게. 3번 봅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유받은 경우에 어려운 게 또 나오네요.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던 부분인데 또 하기에 참 오래 걸리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가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등기권자예요. 가등기권자인데 이 가등기권자가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가등기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매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이번 4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4번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유자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받을 게 예상이 됐는데 그냥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이 가등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소유권을 벌써 받아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가등기권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소유권 이전 중간 처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3번 다음에 바로 4번으로 이전이 된 거죠. 중간 처분의 등기가 없으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의무자한테 가등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벌써 소유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4번이 아니라 이건 5번이었다고 보고 중간에 4번에 어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시다. 이걸 중간 처분의 등기. 중간 처분의 뭐 가압류 등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중간 처분 여기 이제 판례에서는 가압류 등기였던 것 같은데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설령 5번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가 하지만 가등기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하였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는 있겠죠? 왜 있죠? 가등기권을 행사하면 자기 순서는 3번이에요. 3번. 이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 등기가 없다. 그러면 중간 처분 등기가 없는데 다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등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근데 중간 처분에 등기가 있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죠. 가등기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이 없으면 가등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다죠. 그죠? 순위를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이런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4번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맞죠? 가등기는 채권자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물권자가 자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는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게는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해야 한다.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맞죠?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한테 해야 하는데 가등기 의무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설령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 등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을 있는데 이 사람이 가등기권자고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인데 이 가등기 의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죠. 중간 처분의 등기입니다. 중간 처분의 등기 이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병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가등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 즉 갑한테 행사해야 한다는 게 이 판례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답 나왔죠. 3번. 다음 문제 볼까요? X토지는 갑, 을, 병 순차로 매도해도 되고 제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답니다. 합의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생략 등기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개념이죠. 이렇게 각각의 계약이 유효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숨고 바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형태. 이게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근데 중간생략 등기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유효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자주 물어보죠.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는 각각의 계약이 다 유효해야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판례랑 연결되죠? 토지거래 허가 판례 알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데 중간생략 등기를 했는데 이 갑과 을 간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을과 병 간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안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말고 안 돼 있는데 합의를 했어요. 갑, 을, 병이 우리 중간생략 등기 하자. 을을 숨겨주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건은 전원합의입니다. 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합의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중간생략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거죠. 틀린 거.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했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했으니까. 그리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각각의 계약이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각 계약이 유효하니까 이 소멸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안 받죠? 그죠? 이게 어떤 판례죠? 각각의 계약이 유효하니까 만약에 그 을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은 대금을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을 이유로 병한테 나는 못 주겠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이게 또 나왔네요.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지금 각자 갑, 을 사이, 을, 병 사이 토지거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그럼 5번 볼까요?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요.
병은 가부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렸네요. 왜 틀렸죠?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청구를 못하죠. 병이 갑한테 못하잖아요. 그래서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갑의 동의가 없다는 거죠.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아. 그러니까 갑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갑한테 지금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소유권 이전 병이 바로 등기를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갑한테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볼게요. 또 5번.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제 추정력. 때는 옳은 것입니다. 모두 고른 것. 등기의 그럼 추정력이 뭐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죠.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 크게 보면 뭐 권리 귀속에 대해서 추정이 될 수도 있고, 권리 귀속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소유자 김 땡땡땡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김 땡땡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구나. 권리 귀속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추정이 되죠? 예, 절차에 대해서도 추정이 되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적법하게 토지 거래 허가를 거쳤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그 절차도 거쳤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이런 것도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추정이 안 되는 경우가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데 추정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무슨 추정력? 예, 권리 추정력입니다. 권리 추정력. 권리 반대는 뭐죠? 어떤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즉 표제부에 대해서는 표제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등기가 다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사망자 허무인 명의로 경유됐다. 죽은 사람인데 벌써 그 등기를 했을 당시에 등기 이제 날짜에 사망자인데 등기가 돼 있어요. 그 사람 명의로. 추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허무인, 세상에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정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효력이 없어요. 최종적인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등기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하게 된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 위조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근저당권을 발생하게 한 기본계약은 추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봅시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사망자입니다. 포인트는 사망자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됩니다. 이게 뭐냐면 절차에 대한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는 이 대리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등기를 한 사람이, 등기가 현재 돼 있는 사람이 나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 권리를 취득했어. 이게 주장을 해요. 내 등기는 그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추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대리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D급 봅시다.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 안 됩니다. 피담보 채권 존재만 추정이 되죠. D급 틀렸고요. 그래서 현재 기억 니은이 옳은데 보니까 두 개만 딱 있네요. 그래서 니을 봅시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보존 등기는 어떤 것만 추정이 되죠? 자기가 최초에 취득을 했다. 최초 취득자다. 이것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양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깨져버립니다. 추정이. 보존 등기는 그래요. 보존 등기는 이 보존 사실이 부정이 되면 추정력을 바로 잃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이게 틀렸죠? 추정력은 깨집니다. 보존 사실이 어떤 추정되는 사실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이 이 추정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추정력이 되는 게 등기 추정력이 있고 점유 추정력이 있습니다. 이 점유 추정력은 규정도 있어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한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걸 추정을 해주는 거고 점유한 사람도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해줘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인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은 등기 추정력을 주장을 하고 이 을은 점유 추정력을 주장을 해요. 이렇게 충돌이 되죠.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우선을 시켜줘야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 점유 추정력은 동산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만 있기 때문에 이 갑이 더 추정을 받는 거죠. 갑이 추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갑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을이 아니라.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추정력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우리 태도예요. 그래서 등기와 점유 추정력이 좀 봤죠? 1번 봅시다.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운영할 수 없다. 이거 틀렸는데 이것도 잠깐 볼까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권리자로 추정을 받죠?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추정을 이전 등기를 받은 거에 추정이 생기는데 이 추정을 전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추정이 미칩니다. 그래서 막 갑이 부정을 해요. 나는 을한테 이렇게 물건을 판 적도 없고 등기를 넘겨준 적도 없어. 여기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추정력을 받기 때문에 을이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의미가 없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입증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원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2번 볼까요? 2번 틀렸고 전후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데는 그 점유는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쭉 계속 추정이 됩니다. 점유를 계속 하고 있구나.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추정을 받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원인 없이 부적합하게 등기에 완수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충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계속 했던 얘기인데 이건 부적합하게 말소했다는 것은 본래 갑이 등기가 있었는데 말소가 되고 을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죠? 부적합하게 말소해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그러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 소멸이 추정력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아, 소멸했구나. 이제 을이 소유자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죠? 이것은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죠.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추정력을.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봅시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던 얘기죠.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서만 있다고 했습니다. 5번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추정된 계약서가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봤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7번 볼까요? 법률의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게 맞죠? 이 밑에 이제 해설에 보면 이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해가지고 이걸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취득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행 판결이에요, 여기든. 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187조에 있는 판결이 아니죠. 187조에 있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만 판결 확정 시에 바로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기고, 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이행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3번 볼까요? 상속인은 그죠? 등기 없이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는 얘기죠.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그죠? 매각대금 완납 시 돈 다 낼 때 취득하지 등기할 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5번 봅시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은 법률 행위이다?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실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사실행위,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래서 8번 보겠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이건 뭘 물어보는 거나요?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그럼 법률 행위를 찾는 얘기죠. 법률 행위. 그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닌 거.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1번 볼까요? 1번을 좀 나중에 보고 2번 봅시다. 이것은 법정지상권 취득.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분묘기지권 취득. 이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취득되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 취득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다 아니에요. 4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저당권 실행 경매입니다. 이때는 경매. 경입니다. 경이 뭐죠? 187조에 나오는 거죠? 상용 판매 끝에 있는 경매예요. 이게 경매. 아니죠?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 취득. 전세권이 딱 끝났는데 당사자끼리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법정갱신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갱신 하면 뭐 기간 변경 등기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전세권이 유지가 계속 되죠. 그래서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 행위가 아니고. 근데 1번 봅시다. 1번. 1번이 답인데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그러니까 물건이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물건 변동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게 됐어요. 청구를 하려고 소송을 하긴 했는데, 판결이 나온 게 아니고,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된대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이 안 나오고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분할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됐으니까 그렇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이네요. 9번 봅시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것도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매매를 한번 봅시다. 매매. 일반적인 매매요. 이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근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양도를 했어요. 채권 양도를 하면 이 병이 어떻게 보면 을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병이 채권 양도를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될까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채권 양도를 하면 뭐 통지나 승낙을 어떤 대항 요건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통지만으로 이 채권 양도가 되나요? 그냥 통지만 해줬어요. 내가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병한테 넘겨줄래. 이러면 이 갑은 을을 믿고 거래한 거죠. 그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신뢰 관계에 있는 상태죠. 근데 단순히 을이 통지만을 해서 이걸 넘겨준다고 한다면 갑의 어떤 기대이익이 깨진다는 얘기죠. 갑의 기대이익이. 왜 깨지죠? 이 을은 충분히 이 부동산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을을 믿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없는 병한테 이 병이 돈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통지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채권 양도 방식으로 이 소유권 매매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통지만으로 안 되고 갑이 승낙을 해줘야 돼.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건 안 되고 갑이 그래 병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내가 승낙을 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이 채권 양도 방식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 매매에서는. 그런데 지금 매매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했어요. 여기 여러분이 점유취득시효.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 A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취득시효 이 요건이 245조죠. 245조에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똑같이 매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게 채권이죠. 근데 이 을이 그래 병 네가 점유해. 그리고 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해 줄게 해서 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겼습니다. 양도를 해줬어요. 이건 가능할까요? 아까 매매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가능할까요? 어차피 이 갑은 뭐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고 이 사람한테 뭐 돈을 받거나 을이 돈을 줘야 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신뢰라는 게 없어요. 어차피 을한테 넘겨주나 병한테 넘겨주나 똑같은 거예요. 이 A 토지를. 그죠? A 토지를 넘겨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특별히 이 신뢰관계라는 게 갑을 사이에 형성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약간 원수가 된 거죠. 내 땅을 점유했어?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신뢰예요. 그죠? 신뢰라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 방식, 즉 그냥 을이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 사람한테 병한테 양도해 줄게 하고 통지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매매랑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양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2번 봅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등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뭐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은근히 기억이 잘 됩니다.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현재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 청구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이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에 잠자는 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또는 인도, 점유겠죠. 등기 또는 이 점유 또는 인도라고도 하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을 행사를 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현재 인도받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걸린다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써 답은 나왔네요. 예, 1번입니다.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 봅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전 등기 청구권 무슨 성질? 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네, 쉬운 문제죠. 틀렸어요. 그리고 4번 봅시다.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단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한 갖는 등기 말소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 이게 틀렸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매수인인데 이 매수인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을이.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병한테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현재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그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채권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죠. 이 채권이 소멸을 하는데 이 가등기가 의미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 물권 변동이 목적이 불가능해진 거죠. 소유권을 못 받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가등기도 소멸해야 하는 등기가 된 거죠. 이것도 소멸해야 하는 등기가 된 겁니다. 소멸을 시켜야 돼요. 근데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딱 자기 이 A 부동산인데 A 부동산에 딱 등기를 보니까 만족스러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불안해 떨지 않게 않아도 되겠구나. 을이 가등기가 없어졌구나. 아주 신납니다. 이 사람 신난 상황인데 근데 기분 나쁘게 가등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등기. 왜냐면 등기 말소를 아직 안 한 거죠. 등기 말소 안 했어요. 그래서 병이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한테 팔려고 하는데 정이 가등기 뭐 남아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등기. 그러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등기를 말소시켜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소 등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죠? 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소유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던 얘기죠. 그리고 5번 봅시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에 걸려. 이건 너무 쉽네요. 틀렸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신청하는 권리니까
공법상 권리라고 했고요. 등기 청구권은 사인 간의 거래, 사인 간의 거래에서 사인이 사인한테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맞는 건 1번입니다. 10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릅니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이건 등기 신청권에 대한 얘기죠. 바로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으면 답이 다 틀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소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용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왔던 문제죠. 인도를 받아서 하면 잠자는 자가 아니다. 권리의 잠자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니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다 봤네요. 디귿 봅시다. 취득 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인이 동의해야만 양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봤죠? 점유 취득 시 완성 이 경우에는 신뢰관계 없다. 신뢰관계 없으니까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입니다. 됐죠?